방금 소개받은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이지영입니다. 앞에 로지스홀에서 다회용 박스에 대한 장점을 계속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일회용 용기를 생산하는 업체를 대표해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역할에 충실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플라스틱 환경 문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오해와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진실은 무엇인지 사실과 데이터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협회 소개, 플라스틱의 장점과 환경 이슈,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과대 발생, 플라스틱 사용 후 폐기물 과대 발생, 플라스틱 사용 시 미세 플라스틱 과대 발생, 플라스틱 업계의 환경 문제 대응 방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회 소개입니다. 저희 협회는 한국 플라스틱 포장 용기 협회로서 김영철 회장님이 재임하고 계십니다. 95년도에 설립이 됐고 2004년도에 지금의 한국 플라스틱 포장 용기 협회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회원사는 105개 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플라스틱 시트 제조업체, 성형 용기 제조업체, 기계 금형 제조업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회원사 생산 제품 현황입니다. 먼저 플라스틱 원료가 입고가 되면은 회원사에서는 이를 가지고 시트를 만듭니다. 페트, PP, PS, 기타 다층 시트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시트를 가지고 성형 용기를 만드는데, 즉석밥 용기라든가 배달 용기, 컵라면 용기, 테이크아웃 컵, 두부 단무지 용기, 과일 용기, 그 다음에 계란 용기 등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일회용 용기를 거의 저희 회원사들이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자료는 일회용 식품 용기에 한정된 그 자료이므로 산업용을 포함한 전체 플라스틱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갖다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플라스틱의 장점은 경제성이 뛰어나고 가볍고 가공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물성과 기능성 부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고,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열가소성 수지의 경우에는 재활용성이 매우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플라스틱 환경 이슈,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과다 발생 부분. 두 번째는 플라스틱 사용 후 폐기물 과다 발생.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사용 시 미세 플라스틱 과다 발생. 위 환경 이슈 세 가지가 타당성이 있는지, 오해와 왜곡은 없는지, 환경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과다 발생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화석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과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계에서도 일회용 용기 감량화, PCR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원유 채굴에서 모든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하고, 그 다음 기초 원료 합성 수지를 생산해서 플라스틱 용기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 보면은 플라스틱 제조 흐름에 원유를 가열해서 비등점에 따라서 휘발유, 나프타 등을 생산을 하는데, 대략 나프타가 원유 1배럴당 12%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합성 수지, 합성 섬유, 합성 고무 등을 생산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 다음 장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부분입니다.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에너지 전환 부분입니다.
37%가 나오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용이 30%, 수송용이 17%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쳤을 때 약 84%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산업용을 보면은 먼저 철강에서 39%, 석유화학 18%, 시멘트 13%, 정유 6% 순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치면은 76% 정도가 이 네 가지 산업 부문에서 나오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네 가지 부문이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도 결국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계의 어떤 어려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요 소재별 1톤 생산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인데, 플라스틱이 1톤 생산할 때 약 2.5톤의 온실가스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적은 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은 지금까지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물론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만 역시 한계가 있으므로 지금까지 마련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자연순환을 위한 물질 재활용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탄소 중립과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화석 원료가 아닌 바이오 플라스틱과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사용 후 폐기물 과다 발생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플라스틱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왜곡된 부분이며,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은 물리적, 열적 재활용이 잘 되고 있으며 매립 및 소각은 0.5% 미만이 진실입니다. 국내 폐기물 처리 정책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매립 위주의 정책에서 현재는 재활용 우선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립이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흐름도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분리 배출되면은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선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별장에서 재질별 선별을 해가지고 유가 제품과 무가 제품으로 처리가 됩니다. 먼저 재생업체로 가는 부분은 세척 및 재생원료 생산을 통해 가지고 물리적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앞서서 발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로지스올의 RRPP 같은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생활 용기로 사용이 되고 농업용 자재 등 100%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재활용을 하기에는 많이 오염된 그런 원료들은 SRF 업체로 가가지고 열적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장으로 가가지고 소속로의 연료로, 유연탄 대신 연료로 태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부 물량이 소각장으로 가서 열병합 발전소 등에서 소각되는 걸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용기협회에서 지난 2022년도에 플라스틱 배달 테이크아웃 용기 재활용 현황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 중 서울 소재 모 선별장에서 대면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에 재고를 포함해 가지고 7,138톤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2021년도에는 21,478톤이 나왔습니다. 3배가 늘어났습니다.
이 3배 늘어난 거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여기 보시면은 그 페트 베일이 1135톤에서 5640톤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밑에 그 PP 플레이크가 800톤에서 358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 배달 용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결국은 이 PP하고 페트 쪽의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데이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는 7138톤 중에 5573톤을 물질 재활용했습니다. 약 78%를 물질 재활용을 했고, 잔재물 1565톤 중에서 거의 대부분 1549톤을 열적 재활용을 했습니다. 매립 및 소각은 약 16톤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는 15,042톤이 물리적 재활용이 됐고, 잔재물 6,436톤 중에서 거의 대부분 6,372톤이 SRF로 열적 재활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코로나 시기에 언론에서 수시로 발표되는 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그런 보도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물론 여기 데이터도 나오지만은 폐기물이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가정에서 분리 배출될 때 많이 나온 거고, 이것이 선별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거의 70% 이상이 물리적 재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거의 대부분 SRF로 열적 재활용이 되는데, 이런 재활용되는 부분은 전부 다 빼고 발생이 많이 나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많이 되는 이 부분만 부각돼서 발표되는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왜곡되는 보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앞서 발표된 내용을 갖다 그림으로 나타낸 부분입니다. 당협회 연구 용역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물질 재활용이 70에서 80%, 열적 재활용, SRF로 재활용된 게 20에서 30%, 매립 및 소각은 0.5% 미만으로 분석이 되는데, 저희가 대도시 위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물질 재활용이 70에서 80%까지 나오지만은 조사에 의하면은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50%, 60%까지 떨어진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언론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주로 언급하는 것은 선별장에 회수되기 전 분리 배출된 상태만을 본 것이고, 선별장에서 선별 후에는 시가로 판매되며 일회용 팔레트 등의 생산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지난 2023년도 9월 11일자 매일경제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고품질의 폐플라스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석유화학 업계와 시멘트 업계, 재활용 업계에는 현재 전쟁 중이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석유화학 업계는 현재 건설 중인 폐플라스틱 재활용, 열분해 공장 이런 부분들이 완공 시에는 약 400만 톤의 폐플라스틱이 필요한데, 지금같이 SRF 공장에서 다 태울 때는 100만 톤 확보도 어렵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반면에 시멘트 업계에서는 유연탄을 SRF로 대체해가지고 현재 원가 절감하고 탄소 중립을 어느 정도 지금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2019년도에 130만 톤을 태웠다고 합니다. 작년엔 이것이 270만 톤이고 앞으로 500만 톤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결국 한정된 폐플라스틱 자원을 가지고 양업계와 그 다음에 재활용 업계에서는 서로 폐플라스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 중인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맥킨지와 시장조사업체 IH 마켓에 따르면은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2025년도 9,600만 톤에 달하는 반면 공급량은 2,70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결국 폐 플라스틱이 부족한 상황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요량이 급증,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부족량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는 명백한 왜곡이라는 그런 업계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사용 시 미세 플라스틱 과다 배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언론에서 과장 내지는 왜곡된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 용기를 포함한 우리 그 식품 용기에서 미세 플라스틱 총 발생량 중 2% 미만 발생이 진실입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미세 플라스틱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여러분들 잊고 계시는 세탁물, 그 합성 섬유를 세탁할 때 나오는 그 안에 있는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 이런 그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 세탁할 때 약 35%가 나온다고 합니다. 타이어가 마모될 때 28%, 도시먼지 24%, 도로 페인팅 7%, 이런 부분들이 빗물에 쓸려가지고 전부 다 바닷물로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만 합쳐도 87%고 도로 페인팅을 포함하면은 94%의 미세 플라스틱이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우리 플라스틱 용기는 여기 2% 미만으로 현재 그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오해가 되는 부분이 플라스틱이라는 명칭 때문에 여러분들 그 타이어에서 플라스틱 미세먼지가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된다는 것은 아마 처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세탁물에서 나오고 도시먼지에서 나온다는 거. 우리 플라스틱 용기는 단지 이름이 플라스틱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으로 오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장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똑같은 데이터가 지난 11월 10일 MBC 뉴스 데스크에서도 그 방송한 그런 데이터에서도 앞에 제가 발표해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그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세 플라스틱하고 플라스틱 용기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그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업계의 환경 문제 대응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왜곡돼서 잘못 알고 있고 그 유용성에 비해서 과도한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 플라스틱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의 대표적인 도구로서 백신을 주사한 주사기, 마스크, 자가 진단 키트, 비대면을 위한 음식 배달 용기는 전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인간의 편의성, 안전성, 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했고 어떤 소재든 장점만 가진 소재는 없으며 단점을 보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해마다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자동차 안 타고 옛날로 돌아가서 마차 타고 안 하듯이 우리도 그 플라스틱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제 발표의 결론을 요약을 하면은 탄소 중립을 위한 순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플라스틱의 재활용도 현재의 다운사이클링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업사이클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의 연구 개발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업계는 플라스틱 환경 문제에 대한 무분별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과학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의해서 적극적인 대응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